특허가 반드시 사업의 성장과 반드시 비례하냐는 이게 또 아니거든요. 무조건 비례한다는 또 아닌 것 같아요. 특허가 있을 때 생존율이나 성장률이 확실히 높다는 건 통계적으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확실히 영향은 받는다. 그게 약간 그거예요. 무조건 정책자금 지원하면 돈 나요? 아니요. 그거랑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허 상표 디자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상표적인 것도 꼭 생겼으면 좋겠어요. 돈 벌고 내 기술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표는 놓쳤어요. 아예. 그거는 사실 뭐 나중에 받으면 되지. 법인 등기도 했고 아무 문제 없겠지라고 했지만 법인명이랑 서비스명을 일치해서 가는 데들이 꽤 있거든요. 동시에 다 상표권 침해가 되네. 법인명도 바꿔야 되고 서비스명도 바꿔야 돼. 사실 그렇게 하면 비용이 진짜 많이 들고 내 서비스하는 제약을 받다 보니까 예비 창업 단계부터 상표는 계속 생각은 할 수가 있거든요. 창업요리사 상표권 등록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비 창업자야. 상표권에 대해서 어디 들었어. 상표권에 문의를 오는데 상표권 잡는 걸 너무 어려워하세요. 20번 만에 상표를 잡았는데 서치를 해서 드리거든요. 봤는데 다 있어. 상표가 사실 모든 사실 다 연동이 되잖아요. 초반에 어차피 머리 식힐 겸 미리미리 고민해두면 비용도 아낄 수 있어요. 왜냐면 상표가 등록받는 데까지 보통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미리 안 해놓다 보니까 우선 심사해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비용 또 들어요. 지식재산처에 내는 비용이나 변리사한테 내는 비용 또 증가를 하니까 차라리 미리 해놓고 미리 확보하면 그런 이슈는 해결이 되잖아요. 마음 먹었을 때 하는 게 베스트. 그쵸. 상표는 큰 돈도 안 들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 미리 해놓으시면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고민하면 되니까 결국에는 IP 포트폴리오로 가야 됩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전체적으로 같이 보호를 해야죠. 지식재산처에서도 가장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옛날에 우리 스마트폰 거치대가 있어요. N사가 하나가 유명한 데가 있었어요. 특허, 상표, 디자인은 물론 내긴 냈는데 결론적으로 디자인만 확보를 했어요.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허는 디자인만 조금만 바꾸면 다 회피를 하는 거고 상표도 N사 상표가 아니라 다른 걸 붙여서 또 들어오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 다 막으려면 그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보호될 때 제대로 보호가 되더라. 특허라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기능 이런 것들은 보호를 해서 변형하더라도 구조 기능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내 특허에 걸리는 거고 구조 기능이나 외관이 좀 다른데 브랜드만 내 브랜드를 박았어요. 내 브랜드가 또 유명한 막 박아서 팔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막을 수 있고 디자인은 생긴 게 똑같아. 그런 것도 막는 거니까 사실 여러 가지 기능적인 게 달라서 이 특허만 받으면 보호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상표 디자인도 꼭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투자자들이 IP 포트폴리오 하는 거죠. 저의 포트폴리오가 또 업체 그 성향에 따라 달라요. 업체가 예를 들어 진짜 제조업이야. 제조업은 특허랑 디자인이 중요해요. 특히 브랜드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플랫폼 업체들이 있어요. 플랫폼 업체들은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상표가. 그쵸. 플랫폼은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돼야 되다 보니까 특허 수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어도 상표로 이렇게 잘 관리해서 IPO까지 잘 간 데들이 꽤 있거든요. 저도 사실 IP 포트폴리오를 별내선생님 통해서 구축을 했잖아요. 제가 투자한 돈이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특허라는 게 지금 당장 돈을 투입하는 게 얻을 수 있는 효용의 가치는 지금 현재 낮을 수는 있는데 저는 이게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제 비즈니스 모델 되게 잘 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또 다른 차는 보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남들이 따라했을 때 방어하는 용도니까 내가 행사를 하고 안 하고는 나의 자유긴 하지만 사실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냐 없냐가 사실 진짜 중요하고요. 기술 기업들 중에 사실 이게 있어요. 특허가 반드시 사업의 성장과 반드시 비례하냐는 이게 또 아니거든요. 무조건 비례한다는 또 아닌 것 같아요. 특허가 있을 때 생존율이나 성장률이 확실히 높다는 건 통계적으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확실히 영향은 받는다. 그게 약간 그거예요. 무조건 정책자금 지원하면 돈 나요? 아니요. 그거랑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계적 수렴치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분쟁을 겪어본 분들이 확실히 이거의 가치를 알아요. 특허의 무서움은 나중에 공격을 받아봤을 때 깨닫거든요. 내가 나중에 사업을 어느 정도 이뤘을 때 그때 공격이 들어왔을 때는 진짜 치명타예요. 특허권이나 상표권 마찬가지인데 공격을 바로 안 해요. 상대방의 성장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보상금 이런 거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변리사님이 저한테 빌드업이라는 상표를 주셨잖아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상표권 보통 있으면은 상표권 이미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걸로 하시죠.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전해드렸었거든요. 변리사님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걸 보고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했잖아요. 그걸 재수중에 갖다 주셨잖아요. 1년의 과정들이 너무 감사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신청했던 상표도 다시 등록을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범위도 더 확장해서 제가 또 보호받을 수 있게끔 됐고 그런 게 진짜 변리사님의 어떤 능력이 아니었나.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표가 선점의 영역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상표도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상표를 분쟁을 통해서 가져오는 걸 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허의 상표법에서도 다 이미 제도화 시켜놨어요. 그런 것들 찾아서 가져와야죠. 가격을 싸게 가져오는 게 제일 관건이 아닐까. 저렴하게 갖고 왔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예비 창업자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 사업자를 하느냐 법인 사업자를 하느냐 고민이 많아요. 변리사님은 특허적인 IP 포트폴리오의 입장에서 일장일단 있을까요? 있어요. 굳이 따지자면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개인 사업자는 나이가 가운데에 껴있게 되면 반납용 할인이 안 돼요.
특허라고 보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개인으로 가게 되면 관람료가 굉장히 또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법인으로 가게 되면 중소기업이니까 최소한 그렇게 되면 감면율이 꽤 있어서 그런 면 쪽에서 고려해볼 만하죠. 개인이 유리한 거예요? 감면율이? 아니죠. 기업이 법인이니까 중소기업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감면을 해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개인 사업자도 중소기업 확인서 나오는데 그걸로는 안 돼요? 권리자가 개인이잖아요. 권리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그 차이가 좀 있어요. 확인서는 의미가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중간에 있는 그 나이대라고 하셨는데 나이대가 구체적으로 몇 살부터 몇 살? 20대랑 60대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나이대가 있긴 해요. 그 법상으로. 그래서 난 못 봤네. 그런 측면에서는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가 관람료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그쵸. 일장일단이 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대부분들 법인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세금으로 얘기해요. 그쵸. 저는 그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금으로 개인에서 법인을 넘어간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표이사 개인의 의사결정 기준으로는 언제 내가 세금을 내느냐의 시점에 따라 다르긴 했는데 개인으로 하면 물론 소득세율이 엄청 높아요. 이익이 크면 절반 떼가요 거의. 높아지죠. 점점 더 구간들이 그렇게 됐죠. 변리사님 개인 사업자시죠? 그쵸. 개인 사업자죠. 공감하는 부분이 그렇죠. 물론 세율이 높아서 이익이 높으면 많이 떼가지만 그렇다고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는 어떠냐? 내 기준으로는 가져오는 돈이 똑같다는 거죠. 내 기준이면 사실 일정 부분 또 법인세도 내고 그 다음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법인세를 내고 난 다음에는 법인 거지 내 게 아니잖아요. 그쵸. 법인 걸 다시 내 걸로 하면 또 소득세를 내야 되고 어차피 또 내야 돼. 똔똔이잖아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기준이 뭐냐면 법인을 운영했을 때 그럼 나중에 찾아오면 되잖아. 그러셔도 되죠. 근데 법인으로 자유롭게 비용 처리를 못 해요. 법인으로 자유롭게 비용 처리를 하면 다 뭐가 되냐? 가지급금이 되잖아요. 그럼 가지급금이 되면 이 가지급금을 그대로 둬. 그럼 청산할 때 가지급금만큼 추가로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더 페널티가 큰 거죠. 장난의 검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당소득이라는 게 하나 또 늘기도 하잖아.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은 분류과세가 됩니다. 2천만 원 이하까지는. 근데 좀 금액이 좀 작긴 하죠. 네. 배당소득이나 금융소득으로 2천만 원까지 가지고 오면 14.5% 떼고 끝이긴 해요. 만약에 그런 목적이라면 2억, 3억씩 나는데 배당소득으로 빼면 의미 없잖아.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요. 어쨌든 회사는 성장하고 나중에 빼낼 때 다 돈 주는 거니까 저는 그게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또 자녀한테 통해서 줄 수 있다. 가능해요. 자녀가 보유한 지분만큼 줘야 되잖아요. 배당도 지분에 비례해서 받아가니까. 그럼 나중에 이 자녀가 과점주주거든요. 그럼 자녀가 나중에 창업할 때 제한을 또 받고. 회사가 성장해서 이익이 쌓여있으면 또 소득세 내요. 그러니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 컨설턴트 말을 들을 게 아니고 이건 내 기장세무 상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법인으로 시작하는 건 비추라고 싶어요. 시장 테스트를 위해서 개인 사업자를 먼저 해보고 개인 사업자에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한다. 동시에 운영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사업소득을 안분해서 법인이 가져갈 건 법인에서 가져가고 개인도 본인의 소득을 따로 운영을 하시는 방법 이 디테일한 내용들은 세무사님 혹은 저 이렇게 좀 활용하셔가지고 그냥 모르고 하는 거면 손해보는 게 확실히 있을 거예요. 그럼요. 저희는 그런 혁신의 시너지를 느끼고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시각 자체를 옆에서 넓혀주니까 서로 간에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게. 세무사님 고객사 소개받아가지고 저희가 육성해가지고 세무사님이 투자자로 들어가 계시고 회사 잘 크고 있고 그 회사에 특정 이슈가 생기면 내부에서 다 푸니까 대응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해지고 사실 그게 답다의 시너지일 것 같아요. 대표님이 만족하셔서 소개도 시켜주시고 그런 모습들이 다른 전문가 분들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뭐 이런 협업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못 왔던 노무사님 멱살 잡고 데리고 와가지고 프랜차이즈 관련해가지고 한번 또 얘기 나눠보고 재미나게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한잔 하실까요? 마지막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